오늘은 기초 풍경 소묘 중에서 집을 그리는 기본 집 1단계를 그리는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풍경 소묘 예시 작품으로는 수강생들 그림으로 이런 샘플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수강생들이 직접 수업을 받은 후에 본인들 힘으로 거의 작업을 할 작품들이죠. 예, 오늘 할 거는 엄청 단순한 기본 집을 그리는 과정이지만 나중에 다 배워서 과정을 띄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린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지금 배우는 이런 단순한 집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실력을 쌓아서 이런 작품을 그리게 된 거죠. 일단 요 사이즈에다가 집을 간단하게 하나 그려 볼게요. 일단은 집을 그릴 털을 먼저 잡아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 앞에는 마당을 그려주고 땅을 그려주고 뒤에 경계선 담벼락 하나 그려주고 뒤에 선도 하나 있다고 치고 나무도 하나 뒤에 넣고 그리고 여기 풀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땅, 여기는 풀밭. 요런 이제 공간에다가 이제 집을 그려볼게요. 집의 맨 왼쪽 구분 요 정도, 오른쪽 끝은 한 요 정도, 맨 아래는 한 요 정도. 집이 들어갈 공간을 적당히 잡아봤어요. 이 정도로. 이제 집이 들어갈 털을 먼저 잡아놓고 이제 흐리게 수정이나 삭제가 편하게끔 흐리게 자리를 먼저 잡아놓는 거죠. 보통 집은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의 자리를 먼저 잡았어요. 이제 이거에 앞서서 정육면체를 그리는 수업을 하면서 3점 투시, 2점 투시, 1점 투시 거리에 따른 공기원근법 다 배웠지만은 오늘은 3점 투시를 이용을 해서 집을 하나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일단 집의 기본 자리가 기본 틀이 잡혔으면은 직사각형이니까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게 이렇게 기본 비율을 설정을 했어요. 맨 아랫부분은 여기로 잡고 집의 벽의 높이는 한 요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점 투시 중에서 위에서 보는 눈높이를 요쯤으로 잡을게요. 이제 눈높이 설정을 했어요. 이게 시점이라는 거죠. 눈높이. 여기 정도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집을 그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집의 기본 형태, 뭐든지 아무리 복잡한 거라도 기본 단순한 형태로 시작을 하면은 그림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의 기본 형태인 직사각형을 먼저 그렸어요. 앞에 과정에서 배웠던 3점 투시의 원리를 적용을 시켰죠.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해서 멀리 갈수록 축소시키는 3점 투시를 넣어서 거리감을 냈죠. 그래서 평행에서 약간 뒤에가 좁아지는 느낌으로 그래서 중심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서 축소가 돼갖고 여기 소실점이 여기 눈높이에서 만나게끔 이렇게 설정을 했죠. 이쪽도 기준선이 이렇게 가서 눈높이에 여기에서 만나니까 거기서 같이 만날 수 있게끔 각도 조정을 해서 소실점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가운데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서 모여서 눈높이에서 이렇게 모이게끔 그렇게 투시를 줬죠. 투시를 좀 진하게 줄까요? 이렇게 해서 눈높이에서 만나는 거죠. 또 눈높이에서 만나는 거. 이건 전 단계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는 물체라 위에보다 밑에가 멀어서 밑에 투시를 줘서 밑에를 좀 좁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단층짜리 높이가 낮은 집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평행으로만 했어요. 투시를 굳이 안 줬고
이렇게 이제 직육묘체가 나왔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지붕을 씌워 볼게요. 지붕의 전면부에 반을 나눠주는데 투신을 넣어서 이렇게 튀어나온 물체죠. 그래서 여기가 가깝고 여기가 멀어요. 그래서 가까운 부분보다 멀리 있는 게 좀 축소된 느낌. 그래서 완전 정면에서 보면은 비율이 똑같겠지만은 이거의 경우 여기가 가깝게 튀어나왔으니까 가까이 있는 부분을 좀 넓게, 멀리 있는 건 좀 축소된 느낌으로 일단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붕 높이 요 정도로 정해져 볼게요. 지붕의 두께는 요 정도.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붕 꼬다리도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기준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작은 거지만은 기준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꼬다리를 잡았으면 이제 벽에 대해서 처마를 잡아줄 거예요. 벽보다는 처마가 조금 더 튀어나와야 벽에 비가 덜 맞기 때문에 벽보다는 처마가 좀 더 넓게 이렇게 정했어요. 벽보다는 처마가 좀 더 넓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게 축소된 느낌으로 항상 신경을 써주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걸 축소를 시켜야 공간적인 거리가 더 강조가 되겠죠. 요 처마 요거를 연결을 해보면은 지금 한쪽 선이 나오고 여기 끝에서 저쪽 처마 끝도 기준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벽보다 요 정도 튀어나오게 했으면 멀리 있는 것도 적당히 튀어나오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게 축소된 느낌이고 이걸 연결시키면은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부분이 상당히 축소된 길이로 설정이 되겠죠. 자, 가까이 있는 걸 기준으로 멀리 있는 걸 투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까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평행으로 하면 좀 투박한 지붕이 나오고, 투시를 줘서 멀리 있는 걸 축소시키는 느낌을 주면은 이렇게 평행보다는 약간 내려간 느낌으로 뒤에 가서 멀리서 보일 수 있는 각도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평행보다 살짝 내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요것도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튀어나온 상태, 여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평행 정도나 평행보다 약간 투시가 들어가거나, 요걸 기준으로 평행이거나 평행보다 살짝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잡았죠. 지붕 두께나 지붕 꼬다리 위에 부분 설정을 해놓고, 이것도 역시 가까이 있는 부분보다는 멀리 있는 부분이 살짝 축소되는 느낌을 줬어요. 일단은 정확하게 깔끔하게 그리기에 앞서 일단 대략 흐린 선으로 일단 설정을 해놨어요.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서 이거 하는데, 이 작은 각도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투시가 들어간 느낌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기준선하고 기준이 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투시를 다 넣어주는 거죠. 창문에 보면은 창문 안에 창틀을 만들었어요. 이제 벽 두께만큼 들어가게끔 해서 창문을 만들었는데, 이 창틀이 보이죠. 근데 이쪽 창틀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은 이 창문이 벽 두께만큼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이 벽에 가려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문을 좀 투명하게, 벽을 좀 투명하게 만들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겠죠. 이 창틀은 여기는 보이지만은 여기는 가려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창틀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벽 두께만큼 벽이 창틀보다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창틀은 사실은 여기까지가 창틀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다 창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창틀을 반을 나눠 볼게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부분보다 멀리 있는 부분을 축소 느낌을 주기 위해서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게 좀 넓게 조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창틀을 했어요.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게 좀 넓게. 가까이 있는 창문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창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여기 약간 좁게 설정을 했어요. 많이 차이를 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출입구를 만들었는데 출입구 위에 처마를 만들어 볼게요. 비 오면 여기 처마 밑에서 비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마를 그릴 건데 출입구보다 조금 높은 지역에다가 처마를 이렇게 요 정도 두께로 만들어 볼게요. 출입구보다는 좀 넓어야겠죠. 출입구보다는 요만큼 넓게. 여기도 출입구보다는 약간 요만큼 넓게 설정을 했어요.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게 좀 축소된 경향으로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튀어나와야겠죠. 그래서 요 가운데 기준 각도가 있어요. 요 전체 집에 기준 각도가 있는데 이 기준 각도만큼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각도만큼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두께는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튀어나오게 해줄게요.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해서 살짝 투시를 줘도 좋고 조그마니까 그냥 평행으로 해도 되고 요거보다 요만큼 튀어나오겠는데 여기도 요거보다는 요 각도만큼 요 각도로 튀어나오겠는데 여기도 그 정도 각도를 평행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어요. 평행으로 하거나 투시를 약간 넣거나 요거만큼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마가 옆으로 튀어나왔죠. 이쪽이 어렵겠죠. 이제 빛이 왼쪽 위에서 오는 걸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빛이 왼쪽 위에서 오는 걸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림자가 좀 생기겠죠. 처마도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요. 그리고 이 출입구는 안에 형광등을 켤 수도 있겠지만 형광등이 없다고 생각하면 동굴 속이나 마찬가지로 해서 깊은 부분을 좀 어둡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각도도 기준 각도하고 맞췄죠. 조그맣더라도 각도가 맞게끔.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 그림자는 있겠죠. 여기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어둡게. 이 지붕을 슬라브 지붕으로 이런 느낌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정밀묘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첩선으로 부드럽게 표시를 해서 적당히 설명만 해준 거예요. 여기 이제 풀밭을 그려볼게요. 여기는 풀밭. 멀리 갈수록 좀 약하고 단순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는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밝은 쪽 모양을 좀 흐리게 해주고 몸통이 보이는 어두운 쪽은 좀 진하게 머리끝이 보이는 밝은 쪽은 흐리게 몸통이 보이는 좀 진하게 이 풀 그리는 거는 앞에 과정에 나무 그리는 거 설명을 할 때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해줄 거예요. 풀에도 집 때문에 그늘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풀의 질감 표현 살짝씩 이렇게 풀 때문에도 땅에 그늘이 생기겠죠. 담벼락 뒤에 나무도 하나 그려볼까요? 멀리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나무 그릴 때만큼 그렇게 섬세하게 안 하고 대충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뭐 집보다 뒤에 있고 집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 그리는 거는 전 과정에서 집 그리기 전 과정에서 먼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 안 하고 대충 표시만 해봤어요. 멀리 있는 표현을 할 때는 흐린 중첩선으로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라 그랬죠. 공기용근법이 적용이 되는 거라 그랬죠.